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입니다. 여기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스튜디오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조PD가 빠지고 게스트를 한번 모셨어요. 김승철 님이시고 아마 유튜브에서 인코어 랩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포르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특히 포르쉐 월드 로드쇼 한국에서 얼마 전에 치러졌던 그걸 위해서 특별히 모신 게스트이시고요. 직접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제 이름은 김승철이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있긴 한데 거기서는 제 신분을 사실 좀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카리브 TV에서 좀 커밍아웃을 하게 됐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자동차 좋아하는 아재인데요. 수입차 쪽에서 한 17여 년 동안 좀 일하는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재작년부터는 독립을 해가지고 좀 여러 브랜드와 다양한 프로젝트로 좀 컨설팅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혹시 그때 하셨어요? 저는 이제 BMW 이제 한국지사에서 일을 했었고 포르쉐를 수입 판매하는 SSCL이라는 딜러와 포르쉐 코리아에서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BMW에서는 제가 했던 일은 한국에 들어오는 차들이 어떤 가격 포지셔닝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코리안 스펙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를 좀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본사와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상품 기획 업무를 좀 한 7년 동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르쉐에 와서는 좀 보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대리점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 세일즈 컨설턴트님들이라고 하죠. 영업사원분들을 잘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교육을 트레이닝 매니저를 한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은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만 딱 집중해서 얼마 전에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국내에. 행사 시작이 이제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이제 9월 10일까지 고객 세션이 있었고 사실 그 전후로 따지면은 한 달 정도를 국내에서 포르쉐 전 세계적인 어떤 행사가 펼쳐진 거죠. 그러면 영상부터 한번 보고 그러시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기 다 드라이버들이에요. 타이어 굴리는 것도 드라이버들이었어요. 누가 할 거냐 저거를 과연. 그래서 저희 드라이버들이 다 이렇게 도열하고 주행하고 하면서 촬영만 한 6일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촬영한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라이빙 인스트럭터들이 이것도 제가 이제 저렇게 교차되는 걸 꾸민 건데 저것도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죠. 이게 이렇게 본사에서까지 영상으로 나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이제 추억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드라이버들도 저렇게 포르쉐로 드리프트 잘한다. 평소에는 외국 드라이버가 안 그러니까 오면은 저희가 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드디어 이제 보여줄 기회가 있어서 마음대로 펴라 이렇게 했죠. 타이칸으로도 된다. 비 와도 문제 없다. 사실 태풍이 3번이나 왔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말이 안 되는. 이제 여름을 기억해 보시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계속 땅이 젖어 있죠. 태풍이 3번 와가지고 설치했던 거 다 다시 빼고 다시 설치하고 정말 세상에 이런 행사가 또 있을까 싶었을 정도로 멋진 행사기도 했지만 정말 어려운 행사였어요, 사실. 잊지 못할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중간에 만바 그린 파나메라가 접니다. 그래요? 현대 한 가운데 가겠다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이 두 차의 직선 가속 타이칸 터보 S와 911 터보 S. 그러니까 저도 참가비를 내고 갔었는데 매번 충격이지만 이번에는 충격량이 더 컸어요. 컸죠. 이따가 얘기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고 일단은 이 본사 영상의 이 제목 자체가 나오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이라고 돼 있고 결국에는 타이칸이 주인공이었죠. 이
올해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가장 큰 이슈는 타이칸을 그때 전까지는 전시만 네. 내서 했었는데 실제로 내야 되긴 하지만 네. 내기만 하면 와서 탈 수 있다. 그렇죠. 경험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택시도 저희가 마련을 해놨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네. 타이칸의 택시로 완전히 풀로 그 출력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타이칸을 이번에 그럼 처음 타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접하다가 실물로도 처음 봤었고 네. 또 앉아서 차를 다루어 본 기회도 네. 처음이었어요. 오늘의 좀 꼭지는 포르쉐 월드 로드쇼 그 뒷이야기. 일단 타이칸은 엄연한 포르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외모만 포르쉐인 그런 전기차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진이 전기인 포르쉐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고, 특히나 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몸무게 측면에서는 좀 카이엔만큼 무겁거든요, 차가. 네, 그런 GT의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속력뿐만 아니라 이런 복합되는 코너 이런 데를 돌아 나가고 운전자가 차를 다루어 나가는 느낌이 어느 포르쉐와 정확히 동일하더라 네. 하는 점에서 좀 많은 감동을 먹고 온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 점을 저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이제 인스트럭터를 하고 곧바로 인제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내부 그 세일즈 컨설턴트 분들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 타이칸들을 순찰차로 썼어요. 911 택시를 쫓아가 본 적이 있어요. 타이칸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 제길각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드라이버가 더 빠르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911이 더 느리다 이게 아니고 타이칸이라는 저한테 생소할 수 있는 전기의 파워트레인을 인제 스피디움에서 제가 썼을 때 너무나도 편하게 911 택시차까지 쫙 붙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포르쉐에서 이거를 그냥 전기로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포르쉐로 만들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 없으셨어요? 단점이요. 실내가 좀 좁은 거, 그러니까 차의 외모가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파나메라보다 넓다 좁다 아시죠? 저는 좁지 않나요? 네, 좁아요. 맞아요. 저 파나메라의 약간의 특수형이고 실제로도 차체 크기도 그렇고 근데 많은 분들이 포도고 하니까 워낙 웅장해 보이니까 당연히 한 파나메라 정도 나오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 좁음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냐면 특히 뒷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측면 뷰, 시야가 좀 좁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헤드룸 자체는 그렇게 막 답답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뒤에 라인이 그러니까 후미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911에 옆이 좀 뚫려 있는 면적이 좀 좁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거 외에는 특별히 단점은 좀 그 옆창문의 그린하우스가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사실 그건 911이 뒷창문이 엄청나게 좁아지고 그 허벅지는 팬더는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 실루엣을 가지다 보니까 뒤쪽에서의 그런 부분은 좀 양보를 한 것 같은데 또 레그룸은 또 많죠. 그거는 충분하고 배터리를 그 뒷좌석에 발이 놓아지는 공간에 채우지 않으면서까지 뒷좌석의 편의성 고려하긴 했어요. 타이어가 너무 안 달아가지고 날마다 어떤 차에 타이어가 소모되는지가 리포트가 돼야 되고 본사에 제가 다 그걸 했고 타이어가 몇 개가 왔는지는 모르시죠? 400개가 왔어요. 그래요? 차가 26대가 왔고 타이어 400개 왔는데 보통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막 타이어를 바꿔야지 되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면 특히나 스포츠카인데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얼마 안 썼는데도 계속 바꿔야 됐었던 그래서 타이어 가는 분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요. 무거운데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 소모가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좀 안 그렇네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든지 롤의 양 자체가 또 적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전기차 하면 뭐 어쨌든 뭔가 아껴진다는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타이칸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사실 아껴지는 차다 이거를 완전히 느꼈고 트랙을 계속 타도 타이어 엣지가 소모가 별로 안 되는 걸 느꼈어요. PWRS 포르쉐 월드 로드쇼 때 프로그램 중에서 타이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냐면 직선 가속, 풀가속하는 게 풀가속이 있었는데 그게 있고 트랙에서 각각 주행 모드와 실내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해보는 그런 주행이 있었는데 트랙 주행은 한 번은 이렇게 시내 주행하듯이 가보고 두 번째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써보면서 스포츠성도 보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택시 주행까지 네, 있었고 인스트럭터님이 그때 조선이 드라이버님 맞아요.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택시부터 지금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돼 하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네. 어떤 부분이 그리고 그러니까 빠른 것뿐만 아니라 좀 안정적인 부분이 그 빠른 와중에도 좀 별로 힘을 안 들이고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특히나 차에서 좀 좌우 방향의 기울어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롤이라고 하는데 바디 롤이 굉장히 적었어요, 차가. 태생적으로 이건 네. 엄청나게 그게 적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흔히 뭐 밑에 깔려서 주행하는 감각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얘는 좀 그게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직선 가속 구간 프로그램은 어떠셨어요? 그게 몇 G가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가속기가 뒤로 쏠리는 게 그때 옆에 그 인석터님이 얘기해 주신 게 1점 몇 G라고 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 1.11이 나왔을 건데 그게 3, 2, 1, GO! 네, 1.1G 지금 잘 나왔고요. 다시 부드러운 브레이킹. 네. 런치 컨트롤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안 썼어요. 안 썼죠. 네. 본사에서 쓰지 마라. 쓰면 더 잘 나가는데 근데 저희가 이거 써도 될 것 같은데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오신 고객분들 중에 런치 컨트롤 안 쓰고 그냥 한마디로 가속 페달만 땅 밟은 건데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약간 정신을 살짝 잃으셨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옆에 인스트럭터가 동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1.1G라는 거는 한마디로 빌딩에서 떨어질 때가 1G지 않습니까? 네. 그 가속도 이상으로 뒤로 쏠렸다는 거라서 출발 직후부터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가속이 바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적잖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저는 또 충격은 운영 입장에서 또 뭐가 있냐면 비가 태풍이 3번을 왔죠. 네. 그리고 비도 또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침에 저는 뭘 해보냐면 이대로 괜찮나. 이 브레이킹 거리 이거 만약에 비 와서 미끄러져서 박으면 좋다. 나는 끝이다.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미리 해보거든요. 근데 비가 와도 그 중력 가속도 거의 나오고 비가 젖어 있어도 트랙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뭐 별달리 그 휠 스피는 나지 않고 그냥 쭉 가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이 됐었고 정말 어떤 분들이 좀 깜짝 놀래서 막 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봤어요. 한 150km 정도에서 막 흔들면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그리고 브레이킹도 다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사하기 참 좋은 차였던 것 같아요. 참가비가 착하진 않았거든요. 얼마였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77만 원이었는데 77만 원. 네, 고스란히 내고 참가를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타이칸 그렇게 한 섹션 경험을 진하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본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역시. 그래서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차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월드로드 쇼가 주는 그런 좀 특혜인 것 같아요. 참가자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걔가 그 가상 사운드 기능이 있는데 그거가 또 좀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옵션이잖아요, 사실은. 일렉트릭 퍼포먼스 사운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이름의 이제 사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엑셀을 밟으면 실내에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이제 소리를 덧입혀주고 또 배기 쪽에서도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주는데 이게 어떤 엔진이 있는 차가 내던 그런 부릉하는 아니면 그런 박력이 있는 그런 종류와는 좀 다른 음색의 소리가 나는데 좀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사운드를 구현을 해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소리인데 919 하이브리드의 네. 전기 계통의 그런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마디로 르망 24시간의 이 레이스의 어떤 전설 그리고 스파프랑코샹과 니르부르크링의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포르쉐의 대표급 레이스카의 그 소리를 이 차에만 지금 입혀 있는 거죠. 그 소리가. 요즘에 타이칸이 나온다고 하니까 911을 안 산다. 그래요? 911을 예약했다가 뺀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좀 차가 주는 맛이 좀 지금까지의 포르쉐와는 좀 다른 맛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제가 타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얘는 시승하면 계약서에 사인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 오히려 조금 주의를 당부드리는 것은 섣불리 시승하지 마시라고. 네. 여러분의 재산 상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약부터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 다 사게 될 이게 일반 고객들이 왜 타이칸이랑 911을 갖고 고민을 할까 저는 되게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같은 브랜드긴 하지만 전혀 사실은
다른 작업이에요. 그 SC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가속 능력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보니까 타이칸 터보 S가 런치 컨트롤을 하면 제로백이 2.8초니까 그렇죠. 911 터보 S의 2.7초 제로백, 공식 제로백과 유사한 기록을 이거 타면 다 되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두 다리만 튼튼하시면 별다른 테크닉이 없이도 쉽게 뽑을 수 있는 네. 그 가속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타이칸이 911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고객분들은. 이 숫자들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911은 포르쉐의 중심 그 자체이고 타이칸은 새로운 종작인 네. 거죠. 911이 줄 수 있는 그 엔진이 뒤에 있으면서 감흥을 주는 그 전통적인 그 방식이 줄 수 있는 그 감흥은 타이칸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독특하게 엔진이 실린 위치가 911만 뒤에 있잖아요. 리어 엔진인데 가속을 할 때마다 그쪽이 눌리면서 뒷바퀴의 접지력이 더 살아나면서 가속해 나가는 맛은 다른 차가 좀 줄 수 없는 그런 대체 불가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911 얘기로 바로 넘어가 네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쉐 월드 로드쇼의 또 하나의 좀 하이라이트였어요. 911에 현행 나와 있는 모든 종류를 다 타볼 수 있었어요. 까레라 2, 그러니까 네. 후륜구동, 까레라 4, 사륜구동, 까레라 S 후륜구동, 까레라 4S 네. 사륜구동, 그리고 대망의 터보 S까지 왔는데 터보 S는 불과 이 행사가 있기 한 한두 달 전에 뭐 이제 해외 미디어에 이제 풀리고 했던 네. 차라서 저희도 너무나 기대했었던 차예요. 911 어떠셨어요? 911은 여전히 포르쉐의 꽃이더라고요. 네. 네,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있게 한 차종이기도 하고 포르쉐가 제일 오랫동안 진화를 시키면서 만들어온 차종인데 지금 세대의 911은 원래 좋던 부분들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991까지의 911들은 정말 좀 매니아나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분들만을 위한 좀 차였다면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이 차는 조금 고급스러운 어떤 마실용 쿠페나 카브리올레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않고 탈 수 있게 그렇게 좀 다듬어진, 그러니까 바퀴도 무려 20인치, 21인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조율을 너무 잘했고 PDK가 이제 7단에서 8단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가속 감속을 시내 구간 같은 데서 저속에서 할 때 그때 매끄러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놀랐던 게 이제 내부적인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너무나 고장이 안 나서 그렇게 이제 꽂히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는 세게 돌렸거든요. 네. 하지만 당연히 뭐 고장이 안 났고 행사 마지막에 택시 드라이빙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탄 거는 오히려 2S였어요. 네. 그러니까 후륜구동 S의 450마력이 까브리올레였는데 어떨까 했는데 용인 스피드의 백스트레이트 네, 뒤에 네, 네. 긴 직선에서 260한 6km까지 계기판 상이긴 하지만 255km 사실 그 정도의 숫자는 슈퍼카에서 나오는 숫자예요. 얼마나 이게 이름에 비해서 센 차인가.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450마력의 이 전세대 991 GTS와 상응하는 그런 그렇죠. 성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까브리올레건 사륜이건 후륜이건 일단 까레라 S를 사신 분들은 그냥 슈퍼카 사셨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까레라 S, 그러니까 까레라 자가 붙은 911을 생각하시면 아 얘는 좀 익스트림하지 않고 않다. 얕잡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좀 그런 자신의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무대에 올려 보면 이건 다르다 네, 정말. 네. 사실 그리고 까레라라는 말이 모델명이 원래 기원이 어땠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스페인어로 네. 이제 레이스를 뜻하죠. 그렇죠. 그게 네. 레이스에 356으로 레이스에 나갔던 그 엔진을 다시 갖고 와서 공도 차량에 접목시킨 게 911의 까레라였기 때문에 일단 까레라 C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이 아닌 911에만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이야 다 쓰지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포르쉐에서 그들이 911 까레라라는 이름을 달고 만들 때는 정말 어떻게 레이스 드라이버가 사용해도 다 버텨주는 차로 만든다. 그러니까 드디어 터보 S라는 전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정말 두근거리는 차고 실제로도 그랬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희 인스트럭터들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저희 인스트럭터 중에 전세대 터보 S를 날마다 타고 그 행사장에 왔었던, 숙소에서 행사장까지 날마다 그걸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네. 친구가 있었어요. 네, 991 터보 S를 타다가 행사에서 992 터보 S를 타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완전 다르대요. 다른 차래요, 다른 차. 너무 멀리 가버려서 뛰어넘어 버렸다. 스펙상으로는 650마력, 국내 이제 새로 이제 스펙 단위로는 662마력으로 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이 차를 저희가 넣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 차를 가지고 런치 컨트롤을 네. 타봤죠. 그러니까 시속 100km까지 가는 데까지 거리가 30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가까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저기 보이시냐, 저기 콘 2개 세워놨는데 저기까지 가시면 100km다.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 코앞인데 이 차가 저기까지 가서 바로 선다고? 근데 서는 거리도 엄청 짧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아, 약간 오전에 타이칸 가속에서 한번 말문이 막혔었는데 터보 S를 타면서는 또 차원이 또 더 높더라고요. 가속력의 차이가. 그래서 엄청 이상하게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좀 엔진차의 시대가 이렇게 저무나 생각이 들었다가 오후에 가서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엔진차는 그렇죠.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구나. 네. 그리고 포르쉐가 참 911이라는 모델에 여전히 그 애정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본인들의 역량을 많이 투입한 거가 좀 그 가속력 감속으로 느껴졌어요. 그 같이 한 조에 계시던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 하는데 제가 런치 컨트롤 하죠. 이거는 했습니다. 바바바바바바 하고 브레이크를 놓으면 빠방 하면서 나가는데 바로 엑셀 떼시는 분들. 겁나서. 그러니까 아무리 막 근육질의 이런 분들도 순간적으로 이게 내가 느껴봤던 이 세상의 중력 가속도가 튀어나오는 속도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악셀 떼고 다시 밟으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 정도 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역시나 비예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아침에 저는 또 타봅니다. 비가 오면 아무리 사륜구동이라도 일단 100km까지 가는데 멀리 많은 거리가 소요될 거야. 그리고 많은 거리 간 다음에 다시 서는데도 많이 걸릴 거야. 노면이 그냥 자작자작하게 젖어 있어도 약간 그 전골처럼 자작자작 젖어 있어도 911 터보 S가 그냥 잡더라고요. 트랙션을 잡아서 결국 100km에 그냥 원래 드라이에서 세워놨던 그 콘 정도에서 100km 그냥 나오고 감속도 그냥 충분히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됐었던. 와, 그러면 이거는 정말 비가 올 때 마음대로 나가서 타도 일반인 분들이 650마력 그냥 다 재밌게 휘둘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좀 차가 위대해 보였고, 또 제가 놀랬던 부분은 1단에서야 당연히 RPM을 높이 띄워놓고 출발하니까 가속이 제일 빠를 수가 없는데 그 가속의 기세가 2단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죽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계속 밀어붙이죠.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속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언젠가부터는 터보나 터보 S 쪽으로 조금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GT3나 RS는 한계 회전이 높지만 그렇게 계속 열심히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 그 빠르기가 나오는데 터보나 터보 S는 좀 설렁설렁 타더라도 워낙 토크가 좋기 때문에 좀 속도를 높이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점. 그래서 좀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는 점. 좋다. 여기 아둥바둥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차다. 맞아요. 물론 같이 밟으면 GT3 계열이 조금 더 빠르는 거는 맞지만 트랙에서도 빠르겠죠. 그럼요. 넉넉함을 즐기게 되는 거, 그런 면에서는 터보의 매력, 터보 패밀리의 매력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타이어를 저희가 처음 한 9일 동안은 똑같은 타이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뒷타이어가 그래도 런치 컨트롤 잘 견뎌줬다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기억이 남고, 하지만 이제 용인 스피드의 죄송스러운 말은 런치 컨트롤을 했던 스타트 그 장소가 땅이 다 파여가지고 집안 침하가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터보 S가 집안 침하를 일으키는 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좀 자리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오늘은 여기, 다음 날은 여기, 다음 날은 10cm 앞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계속 저희가 옮겨 다녔던. 그래서 정말 땅이 하얗게 긁혔더라고요. 무슨 발톱으로 긁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엄청난 트랙션과 기술을 가진
차였다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런치 컨트롤에만 그 차가 투입이 된 투입이 거잖아요. 됐죠. 또 택시 드라이빙하고. 했었고. 근데 혹시 뭐 에러 메시지나 이런 건 없었나요? 아, PDK나 뭐 전혀 엔진이 나 힘들어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PDK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거 분명히 뻥날 것 같은데 음.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나 강렬하게 붙여버리는데 뭐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그런 차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4도어 스포츠카 한번 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4도어 스포츠카 섹션에는 어떤 차들이 있었냐면 일단 리드는 저희가 카이엔 S로 했습니다. S는 국내에는 없는 차죠. 그래서 카이엔 S로 리드를 했고 그 뒤로 파나메라 GTS 세단 모델, 그리고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 외관 모델이 있었고 아, 한국에는 안 파는 차인데 제가 탈 때는 그날은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보통 그 차가 좀 혹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루씩 뺄 때가 있었는데 그날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칸 GTS 마칸 터보가 있었는데 카이엔 터보가 있었고 그 내연기관 터보가 있었고 550마력 대망의 터보 S E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50에 130 몇 더해서 690마력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700마력이 육박하는 SUV까지 이제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마칸인데 제가 항상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서 여쭤봐요. 뭐 어떤 차가 제 기억에 남으셨어요? 하면은 의외로 마칸이었어요. 그럼 마칸 GTS가 380마력, 마칸 터보가 440마력이고 차 규모는 이제 비슷한 차죠. 그렇죠. 어떤 차가 더 재밌을 것 같으세요? 380마력, 440마력.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은 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차는 둘 중에서는 GTS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터보를 타시다가 GTS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440마력 타다가 380마력 타면 CC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재밌었다. 왜 이러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역시나 불변의 법칙이죠. 적당한 출력이 트랙에서는 더 많이 풀악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다. 토크 영역대가 다릅니다. 두 차가. 그래서 마칸 터보는 더 후반부에 토크가 집중되어 있는 440마력 세팅의 그 파나메라 2.9 그 S4S 네, 그의 세팅이라 후반부 세팅이라서 쭉 밟을 때는 괜찮지만 계속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 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토크나 마력이 GTS는 더 먼저 형성이 되니까 밟자마자 뭔가 나가는 느낌이 더 들였던 것 같아요. 힘빨 말고 재미로 타실 분들은 GTS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고 카이엔 어떠셨어요? 터보랑 터보 S 하이브리드. 그때 어떤 탔던 차가 카이엔 쿠페였던 것 쿠페였어요. 같은데 둘 다 쿠페였죠. 네. 일반 카이엔에 비교를 했을 때 외모에서 살만 좀 다이어트를 한 그런 카이엔일 줄 알았는데 움직임도 조금 더 승용차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4도어 스포츠카 섹션에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카이엔 터보. 네. 하이브리드는 약간 외전격이고 터보 쿠페가 있었는데 이 차가 550마력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제로 100이 3.9초대.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그때 저랑 같이 있던 그룹들이 그러니까 실제 이미 출고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내 차가 이런 거도 되는 거였나 트랙에서 타보시니까 하면서 본인이 선택이 잘했구나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좀 흡족해하면서 좀 가시는 게 많이 좀 눈에 띄었어요. 월드 로드쇼에 오시는 분들이 포르쉐 경험 못 하신 분도 아직은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오시더라도 꼭 신모델을 타지 못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갖고 계신 차를 비슷한 차를 실제로 이런 아주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봄으로써 정말 소비에 대한 만족감도 느끼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좀 번외로 옵션으로 다루고 싶은 차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행사 내내. 많은 분들이 이거 타러 왔다. 뭔지 알 것 같다. 네. 네. 바로 4.0 NA가 네. 가장 작은 차에 들어가는 셋업이죠. 무게도 한 1400kg 초반이라서 그냥 뭐 여느 스포츠카들 그런 정도 무게밖에는 안 나가는 718 카이맨, 영어 방식으로는 K만이죠. 카이맨 GTS 4.0이었어요. 이게 고객분들한테 안내 갈 때는 이 차가 그냥 온다. 라인업에 들어가 있다고까지밖에 그 안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수동이 왔어요. 한 번에 클러치 타버리면 국내 부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스포츠 플러스의 PSM 오프 상태에서는 내부 매칭이 안 돼요. 원래는 됩니다. 그냥 벨로스텐처럼
원래 스포츠 플러스에서 되는데. 되죠. 기어를 그냥 막 내리고 4단, 3단, 2단만 내리면 악셀 안 밟아도 왕왕왕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PSM 꺼지면 이거는 다 내가 한다니까 약간 이런 모드인 거예요. 차한테 드라이버가 얘기할 때 PSM 껐다는 얘기는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서 끼어들지 마 이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더 신나게 힐앤토어를 치면서 달렸는데 그게 이제 울려 퍼지죠 소리가. 그쵸. 왜냐면 다른 차들 다 터보인데 희망 고문이네.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보통 4.0이라고 생각하면 익숙한 배기량이죠. GT3. 그럼 그 엔진을 갖다가 썼겠네?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992 3.0 엔진. 네, 3.0 엔진을 터보를 떼고요. 근데 엔진 자체는 잘 만들어진 엔진이거든요. 터보를 떼고 그거를 도어 스트로크를 늘렸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늘려서 그걸로 키운 엔진이라서 한마디로 노멀 911 엔진인데 좀 키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레이싱카 같은 GT3에서 나오는 날카로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 대배기량이 4.0이 주는 그런 좀 풍성함이 있어요. 만약에 트랙에서 좀 날려가면서까지 타시려고 이걸 사신다면 뭔가 뭐 퓨즈를 뽑는다든지 뭔가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네. PSM 오프를 해도 ABS가 개입될 그 상황이 됐을 때 잠깐 PSM이 다시 깜빡깜빡 짧게 하더라고요. 살아나는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드리프트가 되는데 어떻게도 들어가면 잘 안 돼서 조금 아쉽게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그래도 제가 1억 2천이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월드 로드쇼가 언제가 처음 시작일까요? 아니, 국내에서는 언제 처음이셨어요? 다른 회사 다닐 때 이제 회사에 휴가를 몰래 내고 몰래 포르쉐를 가셨구나. 네네네. 그랬었는데 2003년도였을 거예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때는 이름이 태백 준용 서킷이라고 했었는데 태백에서 했었어요. 그럼 고객들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강원랜드 호텔에 그 전날 오셔서 1박을 하시고 셔틀버스로 거기서 호텔에서 태백까지 좀 멀잖아요. 멀죠. 거기 가셔서 하고 오셔서 이제 파는 걸로. 그때 좀 기억에 남았던 차는 996 GT3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행사 때 한 대 와서 저도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997이 있기 전이니까. 네. 996 시절이구나. 근데 이제 그 차도 요번에 GTS 4.0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걔도 운전할 기회는 안 줬어요. 네. 수동 온리여가지고. 네. 그때도 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포츠 배기. 그래서 996에 이제 버튼을 하나 누르면 배기음이 달라지는데 음량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 배기를 누르면 좀 완전히 또 다른 차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딱 가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하객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도열해서 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또 통로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 내가 행사장을 가는. 네. 레드 카펫이 아니라 포르쉐 카펫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독일인 인석터들이 오셨고 통역 하시는 분이 몇 분 이제 이렇게 같이 계셨던 기억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꼭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포르쉐 바이러스를 전하러 왔다. 그리고 행사 끝날 때에는 어떠냐, 포르쉐 바이러스가 느껴지느냐 이런 이제 마무리 멘트를 꼭 하셨었는데 다들 뭐 이구동성으로 그렇다, 나는 도균자가 되었다 하고 그런 간증을 좀 하는 그런 진풍경이 있었고 그럼 도대체 이제 뭐가 포르쉐 바이러스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포르쉐 하면은 박서 6기통 엔진이 달려있는 차,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포르쉐에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차들이 주는 좀 짜릿함과 다른 주행 감각. 네, 그거가 일단 포르쉐 바이러스인 것 같고요. 좀 운전자가 이렇게 하면은 차가 거기에 맞게 그 반응을 해주는 거, 그런 움직임을 직접 이렇게 조련해 나가는 즐거움, 그런 거가 좀 굉장히 좀 일체감이 좋은 거, 그러니까 입마일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포르쉐가 좋은 것 같고, 포르쉐 월드 로드쇼라는 이 행사가 그냥 힘 빼고 떠들어도 2시간이 훅 가버리는 정도의 브랜드이고 행사라는 거를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고, 꼭 내년에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포르쉐 살 수 있도록 좀 출고기 이런 영상 올릴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